존니 대표처럼 투자하자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좌 리뷰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 제가 대대적인 리밸런싱을 하면서 어떻게 계좌가 변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리밸런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은, 리밸런싱이란 포트폴리오가 갖는 원래의 특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투자 비율을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방법인데요. 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매각하고 수익률이 낮은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대형주나 저평가된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에 삼성전자나 SK,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이렇게 5개 종목을 똑같은 돈으로 200만원씩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삼성전자가 50%의 수익률이 되었고 현대차가 만약에 마이너스 50이 됐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때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느냐, 삼성전자에 100만원을 팔고 현대차에 100만원을 투여함으로써 원래 투자금으로 이렇게 200만원씩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예도 있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삼성전자를 아예 팔아버리고 현대차에 비중을 많이 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리밸런싱의 어떠한 응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 전보다는 리스크가 좀 있는 형태입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오를 수도 있고 현대차가 계속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두 번째 방법보다는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리밸런싱을 최근에 하였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이 효성TNC와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효성TNC가 많이 올랐죠. 보시면 저점 31만원을 찍고 지금 46만원까지 오른 상황인데, 이렇게 한 달 만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리밸런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이 효성TNC를 전량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였고요. 또 하나 제가 갖고 있던 종목은 롯데케미칼입니다. 이 롯데케미칼은 물론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고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죠. 보시는 것처럼 23년 2월 13일에 주주 우선 배정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저도 3주 정도를 받게 되었는데, 이 3주를 바로 매도를 함으로써 또 한 번의 수익을 가져가게 됐고요. 일단 유상증자를 했다는 자체가 주식이 희석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수소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업을 괜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롯데케미칼을 매집을 했는데, 이렇게 주식이 희석되는 그런 작용이 있음으로써 주주 환원 정책에는 신경을 좀 덜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롯데케미칼을 전량 매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롯데케미칼은 리밸런싱의 의미도 있겠지만 기존에 생각했던 종목의 그런 어떤 흐름이 변함으로써 매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배당금을 3배로 늘렸다 이런 식으로 좀 주주를 위로를 하는 모습인데, 일단 뭐 주식 수 자체가 희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에 다시 한번 매수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팔은 종목은 NC 20주, 롯데케미칼 20주 이렇게 팔았고, 다시 산 종목은 지금 코덱스 인버스를 좀 다시 샀습니다. 이 종목을 산 이유 자체는 이 단기간에 이 코스피가 상승을 함으로써 좀 쉬어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박스권을 그린다면은 지금 현재 정고점에 위치해 와 있죠. 그래서 좀 쉬어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인버스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보조지표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뭐 볼린저 밴드나 파라볼릭 볼 차트로 봤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실레이터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면은 K가 D를 돌파함으로써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로 봤을 때 조금씩 매수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코스피 차트로 봤을 때 다시 2200선까지 좀 떨어지게 되면은 이 인버스는 전량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인버스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이 계좌의 취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종목을 찾아봄으로써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지금 선정을 할지 몇 가지 종목을 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이 삼성 SDS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차트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 5년 전이죠.
201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떨어졌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쇠퇴기에 접어든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최근에는 1조를 돌파함으로써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부채 비율도 50% 이하여서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배당금을 좀 적게 주는 편이고, 워낙에 좀 사업 자체가 좀 정체기에 접어든 사업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 뉴스를 보면은 핫한 테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AI 챗봇이 이슈죠. 구글도 이 AI 챗봇을 부랴부랴 발표함으로써 무리수를 뒀는데, 이런 AI 시스템 자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삼성 SDS도 하나의 테마로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좋은 종목 같고요. 아직까지 이 삼성 SDS는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온 후 약간의 조정이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 월요일날 이 조정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기 N자가 그려지면서 상승 추세의 캔들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대대적으로 리밸런싱을 한 제 계좌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기존에 존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주식은 사 모으는 것이라는 것을 좀 벗어나긴 했지만, 적절한 계좌 운영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사가 변하지 않는 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케미칼 같이 좀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계속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모으는 종목 자체가 좋은 종목을 선정해야 하지만 그런 철학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